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상호관세는 큰 불안감을 조성했었던 요소였는데 이제는 어느덧 관세 협상 기대감이라는 명목하에 지수 상방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특수이죠. 이런 정책 테마주 관련한 종목들도 연속적인 시세를 가져가는 흐름이었는데 문제는 종목 따라 이런 순환이 원체 빠르다 보니 상승세를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에 대한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챙겨보시면서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1부 오늘도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래도 직전 한 주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지수는 올랐다. 물론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수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은 지금 상당히 강한 장이다. 항상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걸 알거든요. 가장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는 그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통하는 장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큰 폭 조정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지수를 봤을 때 4월 양봉이 지금 순항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가 안정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목 장세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스테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을 안 주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진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잘 아시겠지만 4월 초만 해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를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전이라든가 의료 AI, 그다음에 또 LNG 그런 관련주, 그다음에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떤 이슈가 되면서 또 펀더멘탈, 즉 실적의 숫자가 찍히고 뭐 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목들이 좀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냐? 지수는 안정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로봇이라든가 저는 이제 반도체도 다시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AI도 그렇고 또 신규 상장주,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면서도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종목들이 다소 목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시황을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혜연 앵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이시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은 이제 트럼프 관세도 있잖아요. 물론 이 친구가 계속 그러니까 조락펴락하면서 끌고 갈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국은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40년 동안 얘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26조 달러가 손해야. 무역적자 전체 보게 되면. 근데 야 그럼 너희들이 100% 쓰니까 이제 너희들도 우리한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논리거든요. 쉽게 얘기해 보면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조락펴락하면서 이걸 계속 협상 카드로 내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이게 있어. 항상 그랜저 검증에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좀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이 시간은 늘 그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지만 우리 개인 투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관세 협상도 아무리 얘기가 나오도 벌써 뭐 15국이 우리한테 뭐 잘하고 있어요. 야, 중국 니네들 좀 제발 좀 이제 좀 들고 나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저 시간상 말씀 안 하겠지만 뭐 국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데 어찌됐든 관세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피크 아웃 구간에 와 있다. 양측의 소리는 아시죠? 처음에는 그 거짓말할 때 그 다 동네 사람들 서서 막 그랬죠. 달아나고 그랬지만 맨날 거짓말하면은 막 트럼프가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대한 협상수를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공놀이 해보셨죠? 네. 처음에 공을 땅 튀기면 이게 바로 충격파거든요. 세게 그러니까 모든 증시의 재료 악재가 됐던 호재가 됐던 그때 그게 바로 충격파라고 그래요. 세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가 좀 싸움을 할 때 내가 무방비서 한테 빵 맞으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알아. 이제 상대 패를 어느 정도 알아. 그때는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주식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그 뉴스 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도 맨날 관세 얘기 나오는데 우리 헤어니즘도 나와서 다 녹아 있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예고할 수 있었다.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을 틀으면 자, 어종목이 오늘의 인싸 종목, 오늘의 특징주 왜 올랐죠? 그런 것들이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나옵니다. 이미 그건 주가가 올랐을 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그런 뉴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많이 접했을 때고 저는 실전 매매에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제가 그때 참 수요일에 밤방송했는데 이때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뺐다건 뿔리 이미 주가가 다 그랜저 감정에서 가격 중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그때 2,670% 3,000포인트 한도 시장은 막 환호성을 날렸어요. 유일하게 경계 모드를 취했던 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내렸죠? 여러분, 이게 맞췄다고 제가 좀 여러분께 이렇게 뭐 제 소고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주식은 사업이고요. 토인비의 역사가 되풀이되면서 항상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긍정론 일색이에요. 저는 그때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C파동 완성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유일하게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때예요. 이때 뭐 때문에 올랐죠? 급등이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17% 오르고 이때 급등이 나왔죠.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90일 유예할게. 이게 그 뉴스 다음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를 하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쌍바닥이었다. 자, 이렇게 저는 투자 팁까지 함께 드려요. 자, 이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폭 조정이 안 나와요. 사실 제가 이번 주초에 전략 대시했던 전략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틀린 게 뭐냐면 저는 밑구리를 커버한다 봤거든요. 봤는데 워낙 이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기다리는 조정을 주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존의 대쌍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시장은 큰 폭 조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여기서 많이 오른 종목도 추격 매수는 또 아니겠죠. 자, 4월달 저것도 그때 수요일날 밤방송에서 이제 시장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앵커하고 커피 내기했다 혼났는데 저 가면 커피 내기가 되게 차잖아요. 왜 그런 얘기냐면 장도 안 좋은데 기분 따라서 이게 방송을 하는 얘기거든요. 맞추면서. 근데 이 바닥에서요. 상위 5% 분들은 대중과 좀 멀어져요. 좁은 문을 선택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여러분께 정확히 제시해드렸는데 제작진에서 이렇게 장도 안 좋은데 커피 내기했다 혼났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4월달 남았어요. 혜연크님 4월달 양봉 나올 거예요. 오. 봐요.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거 봐요. 이거 뭐예요? 양양 패턴이에요. 4월달 양봉 나옵니다. 어쩌면 주식 쉬워요. 그러면서 양봉 안 나오면 제가 커피 사는 거고 양봉 나오면 네, 재밌죠. 재밌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사세히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벌써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보이시죠? 왜 종목장 세고 우리한테 기회느냐? 이거 뭘까요, 혜연크님? 밤양갱. 밤양갱. 신기하죠. 양양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맨날 시장에서 관세 얘기 나오고 뭐 또 파월이 뭐 파월이 또 뭐 트럼프 자르냐 안 자르냐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지수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종목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황금 백점 포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위원님이 왜 특징주라든지 그날의 인싸 종목을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재차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특징주다 하고 보면 위원님 종목들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온코크로스도 그렇고요. 에르코스도 그렇고요. 솔직히 종목들이 특징주 하면 다 위원님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었는지 분석 도와주실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죠. 나 오늘 혜원님께님 말씀도 제일 저 방송 몇 번 했지만 딱 와닿네요. 늘 뭐 하여튼 뭐 또 저한테 잘해주시고 꼭 이렇게 우리 수진 그죠 우리 저 혜원님께님이 워낙 또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방송 나오기 전에 피케 선거식 특징주로 뜨는 경우가 많죠. 네.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냐면은 제가 특징주가 제가 이제 황금백점 뜬다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잡으면 심플하게 얘기 수익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황금백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성공 투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중과 좀 멀어져서 이 기술적 지표, 주식시장이 어는데 그거 계속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 뉴스는 이미 다 오른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황금백점 전략이다. 이번 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위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쌍둥이 패턴인데요. 쓰리스타고 이것도 14%나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 이 도지 캔들은 뭐냐면 좀 주식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번 분 차트, 30분 차트 정도 보세요. 와, 그냥 막 3분 차트, 틱 차트 그런 거 띄우지 마시고 최소한 30분 차트를 띄워주셔야죠. 그러면 이게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이 횡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개인투자에 승질 나서 매도하게 만드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14% 올랐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재밌는 게 아이스크림 예두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되면 눌림, 일수전 밑거리 패턴, 이따 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 81%나 올랐어요. 황금백점 전략 넘버 3고, 그 다음에 이제 또 M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양음. CMS가 바로 이런 패턴이었고요. 뭐 거의 더블 났죠. 이것도 M 디바이스도 결국은 양음하면서 역전당한 도지예요. 넘버 4, 넘버 1. 동시에 잡히는 패턴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18,5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8,000원대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기저효과를 노려라. 그게 뭐냐면은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노리셔야 되는데 이때 내리면 뉴스 안 나오거든요. 특징주에 안 나오거든요. 참 신기하죠. 예, 이것도 한 37%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AU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양양 패턴 하면서 이것도 VI 관련해서 오전장. 자,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이럴 거예요. 야, 이거 뭐 올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한미반도체 장대 양봉 나오고 저점에 80% 올랐을 때 왜 좋다고 그런 데는 또 환호성을 했죠? 그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급등 차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점에 잡으면 수익을 날 수 있다. 아니, 지금 요즘 1년 금리가 정기금리 물어보니까요. 2.9%예요. 1년 금리가. 그럼 오전장 10% 정도 상승이면 나쁘지 않나요? 근데 개인투자도 이걸 외면해요. 급등 차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급등할 차트를 노려야 기저효과에서 수익이 나는데 우리의 눈과 귀는 일사 종목, 특징주, 급등 차트 그런 데 가니까 개인투자도 힘들지 않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매를 잘하시고 진짜 스케일프대로 하는데 저의 경험으로 미뤄보면은 저도 뭐 이 업계 30년 있었는데 잼뱅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면서 야, 이거 하루 종일 매매 그런 매매 하니까 수익은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알찬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파시를 또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본인의 취향이 있고 제가 옳다는 거 아니고 저는 여러분께 30년 이 업력을 가지고 과연 성공 투자를 어떻게 할까? 그냥 타산지석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게 또 공감하시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SM이 있어요. 뭐 잘 아시죠? 엔터주인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다 공부하시자고. 상승되면 눌림, 음봉이 계속 나오죠. 양 패턴이에요. 도지 세 개가 연속 나오죠. 이게 뭐죠?
바로 힘의 균형 이러면서 이제 선수들 표현할게요. 선수들은 니들 이제 좀 성질 급한 사람들 좀 나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니들 팔았구나. 이때부터 올리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좀 이해하시라면 좀 고수분들은 조원주보 선장님 제가 30년 넘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화장품에도 좀 좋았는데 실리콘2가 있죠. 이것도 양음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양양 패턴이 나오면서 이것도 뭐 짭짤하게 11% 올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공략했던 저점 되면 28%. 아니 한 뭐 3주 동안 28%면 이게 뭐 제가 방송에 동네 땡칠 이름인가요? 1년쯤 금리가 지금 뭐 2.9%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실적이 찍히고 화장품에서 상당히 좋잖아요. 온라인 화장품에서 글로벌 탑티어가 되는 그런 회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좀 전에 혜연님께서 말한 옹쿠크로스 같은 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수연 밑거리 패턴에서 이게 또 뭐 짧게도 한 18% 올랐고 어제 급등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저점에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자리예요. ASM에서 이것도 저점에 60% 올랐다. 혜연님께는 이때 이거 뉴스 안 나오죠? 인사 종목 안 나오죠? 뭐 제가 이제 말을 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진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도 이게 밤양경 패턴, 양양음, 그 다음에 또 양음양. 바로 어제도 포착된 패턴이라서 이것도 VA 발동을 해서 한 14% 올랐네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에로코스가 있습니다. 에로코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종목이에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아침 방송에서 이때가 맥주입니다 해서 다이렉트로 물론 상지건설도 있죠. 근데 상지건설은 그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거고요. 그 리저너블하게 오르는 것들은 바로 에르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선 정책주로 엮이는 거예요. 이미 기술적 자리는 우리한테 자꾸 뉴스 안 나오지만 저를 좀 가져가 주세요. 저 지금 좋은 자리네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외면하거든요. 왜? 뉴스 안 나오고 급등 차트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뭐 저점 대비 한 400% 올랐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이게 도지 캔들인데요. 노란색에서 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매매를 했었어요.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경남 스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인맥 관리 정치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공버시라고 제가 목요일 아침에 들고 나왔던 거예요. 왜? 상승되면 눌림? 이수연 밑거리 패턴? 그랬죠? 그래서 목요일에 들고 나와서 이게 목요일에 약간 내렸지만 어제 상한가 뽑았습니다. 음선 5개짜리. 뭔가 느낌이 오시죠? 저점을 잡으십시오. 이 기술적 자리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 거기에 또 그럼 뭐 잡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고요. 철저하게 펀더멘털에 드는 그런 종목들을 정말 황금 맥점에서 공략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한 주도 위원님의 포착주들은 정말 쉴 새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튜브 댓글창에 지금 위원님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했다라는 글도 좀 올라왔는데 도대체 주식 매매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죠. 이런 전략들, 디테일한 전략들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회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매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행복했다라는 댓글을 보고 저도 참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주식 매매하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디테일한 전략들 잘 배워봐야겠죠.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주식을 하면서 행복할 게 뭘까요? 수익을 내. 이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가장 행복한 게 저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다는 거, 수익 난다는 거. 제가 지금 뭐 이 에이지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다만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워딩에 딱 맞는 것 같으네요.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는 과연 뭘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하면 행복해집니다. 그것도 거의 날마다. 예,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4월달 들어서 거의, 참 외람 때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강연분들 손절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찐 상한가도 많이 뽑고 뭐 그래가지고 찐 상한가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은 상한가면 그 포장만 좋아해요. 상한가 몇 개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25% 올랐을 때 사도 5% 먹고 상한가 환호성을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찐 상한가가 뭘까요? 오시잖아요, 답이. 마이너스를 잡아서 상한가 하는 것들. 저점에서 상한가 하는 것들. 아까 경남수도 바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막연히 운빨로 되는 거냐? 아니라고요. 자,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제발 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등할 종목. 급등한 종목은 뭐냐면 현재 또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면 급등할 종목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세 자리에 오를 종목? 아니에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빨리 승복이 좋죠? 이런 종목들의 저점 맥점을 가장 잡는 게 바로 황금 맥점 급등주 탄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점 잡아도 아까 보셨죠? 신기하게도 당일에서 3일날 늦어도 5일 내에 승부가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 아까 잠깐 보셨죠? 거기다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캔들만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캔들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캔들만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레시피가 들어갑니다. 만약 음식이 맛집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드시기에는 이렇게 맛있다 생각하지만 그 요리사 거기에는 수십 가지 레시피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평선의 밀집도, 캔들의 로케이션, 그다음에 거래량, 기업 펀더멘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는 거 그건 뭐 제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평선 밀집이죠. 이 조주에 당기면서 일선 밑거리 패턴이에요. 슈팅 나오죠.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뉴스가 안 나와.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요. 신기하게도 뉴스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서 특징주를 만들어요. 나 우리 해외네크트 우리 히트 하나 얻었어. 특징주를 만든다고요. 올랐으니까. 바로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 이제 윗선 음봉 아랫구리 음봉 패턴이에요. 한번 볼까요? 3A 로직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죠. 상승 다음에 이럴 때는 뉴스 많이 나와요. 이럴 때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올랐을 때 오늘 이슬이 나오죠. 봐요. 많이 내렸죠. 일수형 밑거리 패턴. 그러면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면 이날 들어가면 하루 이날 들어가서 조금 누릴 수 있죠. 자, 이날 매수했어요. 1일, 2일, 3일, 4일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회원님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3일에서 5일 내에 승부가 좀 크게 난다. 괜찮아요. 답답해요. 너무 SMCG가 있습니다. SMCG 이게 뭐냐면은 화장품 용기인데 용기를 만나 10mm 약간 특화된 거예요. 일수형 밑거리 패턴. 그러면서 이 다음날 매수가 되는 거죠. 상한가 보고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장 시작 전에 타다 어택을 하거든요.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이미 탁탁 이 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거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오르죠. 신기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랐지만 재미있는 건 이제 경남 스틸이 있어요. 재미있죠? 이건 두 가지에서 포착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음봉 5개짜리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 음봉 5개 그들은 매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거기서 매수해? 음봉 지하실 땅굴 파서 갈 텐데. 아니라고요. 봐요. 많이 내렸죠. 이게 얼마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뭐 크게 올랐다가 거의 반토막 수준 내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수연 밑거리 패턴이죠. 어제 멋지게 상한가 갔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인식되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한 뉴스맥스라는 우리가 공부할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관련 미디어 관련 그런 회사인데 이럴 때 뭐 밈 주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이따 뉴스 엄청 나와요. 양양음. 이게 환율도 56% 상승이 올라갔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예두가 이거 좀 약간 잘못됐어요. 약간 넘버 5고 약간 홈스들이 죄송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이수연 밑거리 패턴이죠. 이날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올라갔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시공테크라는 그런 교육 회사였는데 이것이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로 바뀌고 소위 말해서 한 대행이죠. 예. 그 또 테마적 엮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5. 아까 그거 제가 뉴스맥스는 조금 제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고요. 네, 그런 패턴이에요. 자,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 패턴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참 이게 정말 아마 머니투데이 예측을 다 할 거예요. 양양음. 좋은 정보. 선장이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들, 상위 5%는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들, 그래서 이름하여 넘버 5였다. 에어레인이 있습니다. 에어레인도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역전의 마체 도지, 그 다음에 음양도 있고요. 이것도 다 황금맥점인가? 황금맥점은 뭐냐면은 저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저점에 있을 때. 그래서 이때도 포착됐고, 그 다음에 도지죠. 2% 밀집이에요. 이날 제가 목요일날 무방했었거든요. 찐 상한가 바로 이거예요. 17,000원에 매수했는데 어디까지요? 32%는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역시 좋았다. 그 다음까지 57%, 그 다음날까지.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양 패턴. 한택도 똑같죠. 한택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양양 패턴이 일단 포착이 되고 양음양 계속 빈번하게 잡혀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양양음인데 이게 이제 물론 이 기술적 자료도 있지만 전 LNG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택이라든가 에어레인은 소위 말해서 그 기체 여과기 분리막 그걸 하는 회사고 LNG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한택은 그 극 좋은 용기 LNG 그 들어간 용기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다 쌍도마치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그때 무방에서 이것도 상한가 같다. 이것도 마이너스권에서 상한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찐 상한가다. 황금 맥점 전략은 높은 거 따라하지 않고 저점에 잡아서 찐 상한가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에로코스. 이거 뭐 더 이상 상관 안 되겠죠?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470%가 올랐고 여기서만 잡았어도 이게 양양한 패턴, 이평선 밀집.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패턴과 너무 흡사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참 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건 뭐 선이 이렇게 운이 막해 막 얼굴이 두덕두덕하고 복스럽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주식은 실력입니다. 공부하셔서 정말 찐 상한가 매수 나오고 있고 요즘 막 그때 제가 야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를 응원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너무 좋습니다. 5연승 했잖아요. 그러면 걔 바로 말로 없는도 막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3단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뭐 특정 거의 뭐 야구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르쿠스가 말로 홈런 종목이었죠. 아까 조금 전에 보시는 거 뭐였어요? 한택, 에어레인. 홈런 종목 아니었나요? 찐 상한가? 이거에 의해서 거의 매일 상한가 나와요. 심지어 바로 금요일 날 어제 경남스틸까지 상한가 갔거든요. 저점에 잡아서 좀 레벨이 다른 상한가가 나온다. 월요일 날 또 좋은 종목 없을까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무방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좀 계좌 좀 이렇게 살찌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기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몰아서 또 전략들을 배워볼 수 있겠죠. 이어지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5%들의 이 매매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통하고 미증시에서도 통하는 걸 보니까 실시간으로 또 신기하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대박주에 대한 분석 한번 자세하게 챙겨볼까 합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예, 몇 종목만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MNC 솔루션이에요. 항상 우리가 상한가도 설레이지만 저점 잡아서 신고가 그것도 설레이는 겁니다. 맞죠? 그게 바로 MNC 솔루션이에요. 이제 MNC 솔루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방산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현대 롭템 뭐 그런 데 다 납품하고 있고 예, 또 뭐 다른 글로벌 그 방산업체도 납품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착된 게 이게 바로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자리를 보실까요? 이건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스타트럭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혜연이크님하고 처음 할 때 올해는 푸른 뱀의 해다. 푸른 뱀이 영민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매수 이게 도지 캔들이에요. 도지. 계단식 상승하다 이제 꾸준하면서 오늘 뭐 그냥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120% 상승이 일어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로봇에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 하이젠 RMM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 종목은 1월 8일, 1월 13일, 그 다음에 또 1월 21일 이렇게 하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하나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은 1월달 상승되면 눌리면서 양양 밤양경 패턴 이때부터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도 선보였던 종목인데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기하죠? 이게 어떻던가요? 이게 날짜가 1월 20일, 2월 17일, 3월 27일 세 번에 대해서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봐요. 거의 역전되면 도지가 나오면서 가파른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오죠. 양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진 건설 로봇을 한번 볼게요. 예, 전진 건설 로봇. 요것은 뭐 우리 머니터 예측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최저점에서 작년에 히트작이었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전진 건설 로봇 한 뭐 370% 올랐는데 그래 이거 오래된 거 말고요. 최근 거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에요. 5일선 아래에 쌍둥이 패턴 노리라. 이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가질게요. 이러면서 상한가 뽑으면서 85%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때 뉴스 나오던가요? 여러분이었으면 이때 매수가 되던가요? 되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제가 경험상 이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략한 사람은 하신 분들은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이 차별해야 되는 게 바로 남들이 안 볼 때라는 겁니다. 85%? 이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무방에서 좋은 종목 있으니까 함께 하시자.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나요?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모티브 링크.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그 도지 캔들. 이것도 무방에서 제가 이거 하락 구간에서 이거 제가 좀 없애볼게요.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게 반토막 났거든요. 본질 가치로 가격이 괴리죠. 그러면 이 모티브 링크도 이게 도지 캔들. 이게 하방 경직을 알리는 신호들이에요. 노란색에서 계속 나오죠. 이때 함께 하셨는데 이게 상한가 안 났지만 찐 VI란 말이에요. 왜? 가만 보세요. 자리를. 고점이 추격한 거 아니고 장 시작 전에 저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잡았죠. 이날 VI가 3번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게 정말 계좌 수익을 직결되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SMCG가 있습니다. SMCG까지 한번 볼게요. 양음양 배탄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양양음 배탄 이날 매수가 되는 거죠. 가파른 상승 흐름이라서 아까도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뭐 상한가 뽑았지만 꾸준히 115%까지 올랐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르코스를 다시 한번 안 볼 수가 없어요. 에르코스 같은 건 처음에 포착한 게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음봉 5개짜리. 음봉 5개짜리. 아까 공부하셨죠? 그러면서 428% 올랐고,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 자리만 해도 370% 넘는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런 상승 VI라든지 신고가라든지 상한가 제 매매 인생에서는 한 번 나오기도 힘든 말들인데 이 대박주 분석을 보니까 이 대박주는 너무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는 그러면 종목 AS 전략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죠. 첫 번째로 CMS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뭐 이제 상승률 거의 세 자릿수를 임박한 상황인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요거 이제 조금 누르면서 매수하는 거지 기법 강의니까. 가보세요. 그때도 그냥 이게 이제 좀 오래돼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이평선 밀집에서 좀 전에 보셨던 양음양 패턴 거기다 플러스 역전된 마치 도지 패턴이거든요. 가파르게 올랐어요. 자, CMS는 저는 로봇도 다시 한번 과실거에 두나 보는데 SK텔레콤에서 지분을 6.7% 가지고 있는 바로 AI 로보틱스 기업이에요. 그러면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에서 이제 지금 적산면이 나오고 있는데 좀 눌릴 수 있어요. 저점 대비 좀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AS에 드린다면 가격 전략을 한번 2만 한 4천 원대에서는 다시 공략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 3만 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 하락 10%는 완성하고 소파동에서 상승 1파, 조정 2파 줄 때 노리면서 상승 3파까지 보는 전략, 3만 원까지 보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CMS는 24,000원 구간까지 좀 눌림이 나온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다음으로 ABL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대단한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제약바이오에서 알트유젠 제가 좋아하는 종목, 그 다음에 또 이제 ABL 바이오고 탑픽이죠. 뭐 4주 정도 영국 그 제약회사에 라이센스 아웃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좀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죠. 가장 강한 게 뭐냐면은 조정을 줄 때 상승한 다음에 조정 줄 때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이게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총이 지금 3조 1,000억이거든요. 저는 이 종목 4조가 넘어야 밸류에이션이 인정받지 않나. 왜? 라이센스 아웃 금액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마일스톤이 정의될지 모르겠지만 4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5조까지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때 전직원수 조심스러운 게 혹여 내리면 야 좋은 정보 나와서 5조 보자 그러는데 이거 내리는 게 뭐야. 저는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한 4조까지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좀 자릿수가 지금 7만 원이죠. 한 8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저는 중국적으로 이거 자릿수 한 10만 원도 보는데 그렇다고 이거 매수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총 4조까지 볼륨을 키워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봤다 하면 위원님 생각이 좀 절로 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기업 내용하고 사실 뭐 이제 주식에서 결국 수익 내려면 겉모양 수익도 중요하죠. 상한가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익률 곱하기 비중 그다음에 적중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중률에서 이미 검증됐잖아요. 황금 100점 전략에서. 그러면은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가 그래도 내 소신껏 여러분께 3월을 빛낼 그때 무방 때마다도 황금률이 있다고 예고해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10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이런 종목은 너무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내수팔입이 있거든요. 킵투라도 하는 거. 만약에 이번 달 음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 또 양선도 날 수가 있겠고 한 3만 원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네, 긴 호흡으로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겠다. 상방 3만 원까지 열어두고 주가 움직임 주목해보자라는 AS 전략 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뭐 AI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류 AI가 뭐 온코크로스 같은 급등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의류 AI는 아니지만 뭐 플랫폼 같은 거 좀 제공하는 회사라 볼 수 있는데 위세 IT라고 있습니다. 예, 그 종목 저희가 가격 전략은 무방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AI 섹터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성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4월달 대장주는 뭐냐면 상제건설이에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었고 누구나 큰 수익을 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에르코스 아니겠습니까? 그 뒤를 이을 종목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네요. 특히 직장 하시는 분들, 계좌 아프신 분들, 오늘만큼은 다른 건 다 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열일 제쳐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르코스 놓쳐서 정말 배 아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뒤를 이을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머니왕 1부 후반부는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보이고 정책 테마주들이 연속적인 시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위원님의 종목들이 내내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 테마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제약 바이오 쪽 이런 강세를 띠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거기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본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 말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AI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의료 AI이기 때문에 AI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딥노이드. 네, 이게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의료 AI인데 우리가 병원 가면은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뭐 이런 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의료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의료 영상을 의사들이 보고 이제 판독을 합니다. 근데 판독을 해서 뭐 폐렴이 있는지 폐암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독을 해내는데 이거를 AI가 판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여러 사람의 그런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AI에서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환자인지. 근데 이렇게 AI를 통해서 판독을 하게 되면 사람이 판독하는 거에 3배 이상의 그런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의료시설에 가면은 이런 진료를 받을 때, 진단을 받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데 이런 영상 의료 시스템, AI 시스템은 세 사람의 의사가 판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진율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AI가 진단하면서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누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게 이 의료 AI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고 AI 중에서도 우리가 AI는 정말 이 시장의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 AI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이 딥노이드의 그런 AI 시스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이 AI에 대한 그런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료정책 싱크탱크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의료정책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헤드가 바로 이 회사의 홍승건 이사장이라고 이 의료재단을 가지고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의료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AI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I라는 거는 의료 AI인데 이 AI에다가 플러스 대선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해졌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해졌는데 최근에 이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씨가 AI에다 100조 원을 투자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AI도 올라가고 또 대선 후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싱크테크가 이 회사의 헤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재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죠? 여기서도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시점 과거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이 고점의 시점을 넘어서는 순간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권이 거의 이제 4,000원대 후반, 또 5,000원 5,000원대 초반이네요. 5,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가는 종목들 일단 뭐 1차 50%, 2차 100%, 그 다음에 3차가 있는 애들은 200%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노려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죠. 여기가 동일선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두 개의 거대 양봉에 이 거대 거래량이 포함이 돼 있다면은 엄청난 점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대선은 기간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의료 이런 싱크탱크에 대한 내용들 아마 의료계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속 발표될 때마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심스입니다. 네, 동맹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을 말하는 건데 미국에서 선박을 계속해서 구매를 동맹국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 하나가 바로 조선이죠. 네. 우리는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조선이 우리나라 다음에 마켓시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단은 조선 쪽을 우리를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관련주, 특히 이제 현대심스가 두 가지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미국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어떤 조선에 대한 내용들, 네, 조선에 대한 내용들과 여기다가 플러스 뭘까요? 이거 경영권 매각입니다. 이 경영권 매각은 항상 굉장히 큰 재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경영권 매각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와 플러스 시너지로 받아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자, 바닥권에서 계속 눌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갭상승해서 상한가를 바로 보내버렸죠. 상한가를 보냈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는 물량들이 모이지가 않을 거고 여기서 행보 구간을 만들어서 물량을 모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그런 큰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점프업을 했죠. 그 물량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물량을 모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강력한 재료가 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마 물량들이 모일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큘리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디서 인수할 것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이런 어떤 경영권 매각은 원래 이 회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 보면 그거 자체가 호재라는 거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상한가가 나왔던 바로 그 주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보시다시피 거래가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자, 이 음봉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 2만 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매물을 소화했다고 가정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연초에 많이 올랐지만 원점까지 내려오면서 이 종목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 이런 양봉을 조만간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주가도 꾸준히 가고 있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매주 지금 거의 한 70주째 제가 주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력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피하 주사를 다시 근육 주사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피하 주사가 아니라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에다가 이 주사를 하다가 이걸 갖다 바로 근육에다가 주사한다는 거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로열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대형 계약을 맺었었죠. 근데 최근에 예비 후보 이제 앞으로 다른 주사제들을 이런 근육 주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뭐 화이자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제가 이제 시총을 많이 비교를 드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좀 넘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거의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조 단위가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많은 영업이익 중에서 또 비용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 회사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회사는 공장을 하나도 가동 안 하고 그냥 기술력으로만 몇 조 원을 받아들인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이 시간에 매일 말씀드린 게 69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단계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금액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중장기 투자는 이런 게 중장기 투자겠죠. 우리가 뭐 단기 투자도 투자겠지만 자금이 크신 분들은 어떤 대형주에다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이 주봉 구간이 바로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다. 뭐 지금 언제든지 사셔도 지금 이제 서서히 들어 올려지는 구간이 형성이 됐죠. 보시다시피 이제 3개째 양봉이 나오는 주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쪽의 파마 리서치,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쥬란. 저는 사실 리쥬란을 잘 모르는데 이 리쥬란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 스킨 부스터의 마켓 쉐어에서 한 70%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잘 가냐? 네, 그런 실적이 기반이 된다는 거죠.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현재 뭐 포착된 지점에서 많이 올라와도 59%. 이거야말로 이제 중장기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굉장한 재료가 하나가 더 붙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장대항보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기서 강한 조정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중장기로 올라갈 것이다. 뭐 보시다 마나 지금 이제 36만 7천 원이 현재 가격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세운다면은 한 49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네, 지난주에 한 주 이렇게 쉬는 네, 음봉이 나왔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5주선을 타고 갈 때 네, 이럴 때가 바로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5주선을 달리고 있죠. 이탈이 없어요, 거의. 네, 많이 이탈된다면 10주선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다고 치면 네, 5주선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AI 중에 또 온코크로스라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 단계 그리고 임상 단계 뭐 그 단계를 거친다고 하면 거의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중간에 리서치하는 단계, 신약을 만들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어떤 후보 물질이 신약이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 온코크로스의 AI인데 의료 AI 쪽에서도 또 특수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식이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했다는 사례 이 회사 프로그램이 랩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식이질환을 치료한 사례를 식이약품 식이질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회사의 이런 랩토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제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AI가 앞으로도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이 구간의 횡보 구간에서 뜬금없이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 왜 발생할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전에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 구간에서 이런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형성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놈이 있고 이렇게 급하게 빠진 이후에 여기서 아직도 횡보하거나 더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 강한 섹터들은 저렇게 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이때 당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밀리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빨리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죠. 20% 이상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시작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온코크로스는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상승률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박스권 그죠?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게 바로 어제죠. 그렇다면은 이런 박스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네, 물량들이 뭔가 강하게 확보가 됐겠죠. 그래서 이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지금 거의 한 10주 정도를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 3주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 뭐 10주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주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 이제 창투 회사인데요. 창투 회사는 왜 정책주일까? 네.
이 창투 회사들이 이런 투자 기업들,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투자를 받게 된 그 회사들은 고용을 창출시키고 고용을 창출시키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투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중에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점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점상한가를 갔었던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퓨리오사 AI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퓨리오사 AI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에 맞먹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전력 소모가 훨씬 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AI 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메타에서 인수가 실패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AI에다가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퓨리오사 AI의 당대표가 바로 대선 후보가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구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10,000원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원리가 있어요. 주가에서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될 때, 네, 이럴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돼 있죠. 네, 이런 원리가 있고요. 동전주에서 1,000원짜리가 돼도 또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럼 10,000원대에서 끝났냐? 이제 이 구간에서 5일선을 타고서 횡보 구간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될 것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그리고 새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망치가 나오면은 무조건 종가에 사셔야 된다. 그 구간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보면은 윗꼬리들이 계속 길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은 거래가 얼마나 줄었냐 그리고 얼마나 물량을 소화했냐에 따라서 2단계 퀀텀 점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의 주봉인데요. 네, 우리가 이것만 본다면은 네, 이 봉만 본다면은 이거 매도봉이 맞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진 이후에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졌을 때는 매도가 맞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맞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0원대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손이 바뀌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면은 또 10,000원짜리가 또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예의 주시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자, 2연상을 갔습니다. 네, 이 회사가 2연상을 갔는데 바로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순식간에 목요일 날은 1시간 만에 상한가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이 엑스페릭스라는 회사 엑스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 엑스플러스가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엑스페릭스의 자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엑스페릭스의 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복수매매라는 게 있어요. 네, 복수매매. 근데 이 복수매매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따 공개 방송에서 복수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2연상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이런 바닥권에서 뜬금없는 대량 거래가 형성됐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안 엑스페릭스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주간에서 한 주에 거의 80~90%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시청자분들께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또 4x4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4x4가 뭐 5연상, 4연상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4x4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펩트론, 우리 비만 치료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받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맞게 된다면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 주사를 맞으려고 하겠죠. 자, 비만 치료제의 지금 대장주가 바로 펩토로입니다. 자, 상한가가 왔습니다. 드디어. 네, 이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과 저 정고점 구간 이거를 바로 상한가로 뚫어버렸다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정고점이 있으면은 이정고점 부근에서 조금 멈칫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고 그 구간에 저 구간에 있었던 물량들을 정리해 가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구간을 바로 상한가로 뚫었다는 거죠. 네, 상한가로 뚫었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강한 힘이 작용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작용한 이후에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보시면은 전날도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18만 3천 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또 뭐 말씀드리자면 18만 3천 원에서 갑자기 끝나지는 않죠. 뭐 19만 9천 원이라든지 20만 원까지 도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려왔을 때 아침에 하락 출발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절호의 매수 찬스다 아직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과 더불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인벤티지랩이 이 종목과 함께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인데 그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신고점을 돌파했고 거래는 줄었고요. 이 구간에 전반적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가 많이 줄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이런 대량 거래들이 발생을 많이 했죠. 이게 주봉상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다. 제가 이 시간에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제2의 알테오젠이 펩토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런 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의료 원격 치료 쪽인데요. 우리나라가 왜 원격 진료가 말만 나오고 안 되냐 잘. 네, 이거는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의사들이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의사들은 원격 진료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걸림돌이 생겼죠. 그래서 의료 AI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마켓시어 1위가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인성정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간 반면에 지금 비트컴퓨터는 이런 윗꼬리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영망치 드디어 나왔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영망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공략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장 마감이 아니고 네, 생방송 이후에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수매매의 비법, 네, 이 현상을 가는 복수매매의 비법과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점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이런 정말 상한가, 이런 상한가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상한가에 대해서 공개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 인베스트먼트를 뒤이을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디테일한 전략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시황 전략부터 한번 좀 꼼꼼하게 다뤄봐야겠죠. 우선 우리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제가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테슬라가 올라가면 전반적인 우리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뭐 또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띌 때 우리나라 시장이 또 움직이곤 했는데 테슬라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2단계 하락으로 갈 것이냐가 또 중요한데요.
이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가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주가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차 경선이 진출자가 확정되는 게 바로 화요일 날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수요일 날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또 목요일 날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이때 목요일 날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경기 동향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좀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과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마다 야간 생방송에서 주로 말씀드린 게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끝나고 굉장히 대세 상승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흐름 자체가 수요일 날 한번 강하게 눌렀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크게 가려고 수요일 날 눌렀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적인 매수에 나서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매수에 나서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이 시황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는 종목 AS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MCG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주신 이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차트가 우상향 기조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K뷰티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롭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네, K뷰티 쪽이 요즘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입국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거기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뷰티, K화장품, K미용 의료기기 뭐 일제히 다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SMCG라는 회사는 유리 용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 로레알에도 납품하고 있는 그런 대형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매출이 점점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까지 이제 최근 고점을 보면 6,500원인데 이렇게 6,500원이라는 애매한 단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9,900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900원 선까지 상방을 좀 열어두고 주가 움직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DSC 인베스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시장에서 퓨리오사 AI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정말 매섭게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정말 강한 주가 시세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챙겨가 봐야 될까요? 네, DSC 인베스트먼트가 원래 창업 투자 쪽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창투사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일자리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창투사를 우리가 일자리 창출주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마침 또 퓨리오사 AI에다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지금 퓨리오사 AI를 갖다가 메타에서 수십조 원을 줘도 안 팔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주가, 그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아마 퓨리오사 AI가 만약에 상장까지 한다고 치면 거의 기하학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상장까지는 너무 오버하고요. 아마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0원 단위에서 한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2차 도약을 할 때에는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도약을 할 때는 15,000원 선까지 우리가 또 상방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딥노이드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의료 AI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점점점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하면 할수록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3사람의 의사가 판독하는 거에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명의 의사가 판독하는 정도의 어떤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확보되고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고도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료 진단 쪽 그리고 판독 보조 의료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다.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 내용들을 사람이 봤을 때 놓치는 것들을 이런 의료 AI가 잡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조기 진단, 오진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개 솔루션을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홍승린 이사장이 의료정책 싱크탱크에 포함이 되면서 또 이런 정책 테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료 이재명 대표의 인물 테마까지도 포함이 돼버렸다.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주봉상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재작년까지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거의 1년 4개월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세가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추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 바로 이제 3일 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장기 평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서 9,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목표가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절가는 7,8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11,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가 이번 주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딥노이드 관련한 말씀을 좀 주셨죠. 전고점 돌파의 트라이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또 주가 움직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공개 방송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이 매주 상한가 보인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공개 방송에서도 중요한 내용 다뤄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별명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제가 예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였죠? 뭐 알테오젠의 아버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바이오의 아버지, 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이번에 별명이 또 하나 생겼는데 이현상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오. 네. 이재상이 아니라 이현상으로 부르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현상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점상 종목도 나오고 상한가가 대략 상한가 갔을 때 그 다음 날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엑스페릭스가 상한가 간 이후에 금요일 날 다시 또 30분 만에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돈의 흐름에 포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나 점상한가나 일반적인 상한가보다 훨씬 더 이런 강력한 상한가가 나오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거래량과 그 거래량에 따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여러분들도 상한가 도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매번 제가 이 토요일 날마다 드리는 치킨 그리고 커피 쿠폰 포함해서 그거보다 치킨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이현상 종목 그리고 이현상을 갈 수 있는 원리 그리고 이현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상 위원님께서 시장에서 원체 돈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이현상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비법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내용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이현상 가는 종목들 잡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